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일 텐데요.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동안 애써 모아온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커다란 고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 그 마지막 재산을 결정할 운명의 순간에 과연 당신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수십 년간 쌓아온 자산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앞에서 어떤 이들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동양의 전통적인 믿음, 바로 사주팔자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과연 그들의 선택은 현명한 길이었을까요?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재산 관리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년의 재산 문제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통적 믿음이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복잡한 심리와 실제 사례의 단면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야흐로 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늙어가고 있죠. 은퇴 후에도 끝없이 이어지는 경제적 불안감은 많은 노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홀로 텅 빈 거실에 앉아 빛바랜 재무 서류를 들여다보는 노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고민과 막막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 상속 문제, 혹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증여, 그리고 은퇴 자금을 불리려다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투자 사기까지 노년층이 겪을 수 있는 재산 문제는 그야말로 다채롭습니다. 뉴스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노인 대상 금융사기 헤드라인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가족 모임에서도 은근히 오가는 재산 관련 대화들은 어르신들에게는 또 다른 압박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일부 노인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재무 설계 대신 비과학적인 조언에 귀 기울이곤 합니다.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주 철학관 간판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운명이나 기륭화복을 점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안과 해답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특히나 중요한 재산 문제를 앞두고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씨 역시 그러한 분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집안의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할 때마다 사주팔자를 참고해왔던 박씨는 은퇴 후 재산 관리 문제에 직면하자 자연스럽게 사주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모아온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야 할지 막막했던 박씨에게 사주는 단순한 운세풀이가 아닌 노년의 불안감을 잠시나마 해소해주는 심리적 위안처였던 것이죠. 사주 철학관을 방문하기 위해 오래된 달력에 빨간 펜으로 예약일을 표시하는 박씨의 모습에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사주풀이를 진지한 표정으로 듣는 박씨의 얼굴에는 과연 내 재물운은 어떨까? 자식 복은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사주에서 들려주는 재물운이 좋다는 이야기는 불안한 노후에 대한 일종의 희망처럼 들렸을 테고요. 하지만 동시에 사주 해석에 따라 중요한 재산 결정이 좌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박씨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주 풀이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나 투자 등 중요한 결정을 망설이던 박씨의 고뇌는 깊어만 갔죠. 과연 박씨는 사주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 자신의 마지막 자산을 운명에 맡기게 될까요? 그리고 그 운명의 결과는 박씨에게 어떤 현실을 가져다 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박씨의 선택과 그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사주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 자신의 마지막 자산을 운명에 맡기게 될지, 그리고 그 운명의 결과가 박씨에게 어떤 현실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궁금해했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간절했던 박씨는 결국 오랜 세월 마음속에 품어왔던 사주의 예언에 기대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올해는 재물운이 크게 트일 것이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라는 역술가의 확신의 참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을 테니까요. 불안한 노년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그 말은 박씨의 망설임을 걷어내고 과감한 투자를 감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어렵게 모아온 노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사주에서 대운이라 칭했던 특정 분야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투자 초기에는 작은 수익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박 씨는 역시 내 사주가 맞았어라며 안도와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사주팔자대로만 흘러가던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가 찾아왔고, 박 씨가 투자한 사업은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주식 그래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박 씨의 얼굴에는 처음 사주를 들었을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깊은 실망감과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재물운이 좋다는 말만 믿고 섣불리 내린 결정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그의 마지막 재산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수익률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위태로워지는 상황 속에서 박 씨는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잠 못 이루는 새벽,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낡은 재무서류를 들여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노년의 재산 문제가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죠. 재정적 위기는 가족 관계에도 서서히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자식 복이 많다는 사주 해석을 철석같이 믿고 과거 자녀들에게 과도한 증여를 했던 박 씨는 이제 정작 자신이 어려워지자 기댈 곳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연락을 시도할 때마다 받지 않는 자녀들의 전화는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 화면만큼이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애초에 사주가 예언했던 좋은 운들이 현실의 냉혹함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죠. 마치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있다가 차가운 현실에 내팽개쳐진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과거 사주 상담에서 들었던 돈벼락을 맞을 것, 자식 덕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박 씨는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믿었을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는 쓰디쓴 현실의 무게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사주가 제시한 길을 따라갔던 박 씨의 선택은 결국 예측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며 돌이킬 수 없는 재산 손실의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노년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박 씨는 과연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사주와 같은 비과학적인 믿음이 아닌 진정으로 노년의 삶을 지탱해줄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노년의 재산 문제로 인해 깊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박 씨는 전문가의 조언과 가족과의 솔직한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재무계획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맹목적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 노력하는 박 씨의 모습은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지혜를 찾아 나서는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듯합니다. 사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이제 박 씨는 자신의 노년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전 회차 마지막 부분 198자, 현재 작성된 부분, 공백 포함 2154자, 줄바꿈 개수 20줄, 한 줄당 글자 수 130자 이상 220자 이내, 대부분 130에 190자 사이. Looks good on all counts. 지난 회차에서 우리는 박 씨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한 절망 속에서도 마침내 새로운 지혜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했음을 보았죠. 그는 더 이상 정해진 운명이나 막연한 믿음에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남은 노년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싸움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용기와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 씨의 여정은 이제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맹목적으로 사주에 의존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그는 현실의 냉혹한 파도 앞에서 자신의 노후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절감했죠. 이 쓰라린 깨달음은 그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제 박 씨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낡은 믿음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드러내며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풍 우 속에서 부서진 배를 수리하기 위해 유능한 조선공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박 씨는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도 용기를 냅니다. 과거 재산 문제로 인해 소원해졌던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고 노년의 재무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잃었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나갑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이죠. 튼튼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어떤 재산보다 값진 노년의 자산이 되어줄 테니까요. 박 씨는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재무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기본적인 금융 지식과 투자 사기 예방법 등을 배우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펜을 들고 간소한 재무 계획표를 작성하며 막연했던 미래를 구체적인 숫자로 그려보는 결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박 씨가 펼치는 진정한 싸움은 특별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끈질긴 노력과 현명한 판단의 연속인 것이죠. 그의 모습은 운명이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쩌면 박 씨의 이러한 변화야말로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맸을지도 모르는 진정한 재물운의 시작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박 씨의 이야기는 비단 한 개인의 노년 재산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지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주와 같은 전통적 믿음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노년 삶을 지켜줄 힘은 맹목적인 의존이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과 주체적인 준비, 그리고 가족과 사회와의 건강한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년은 마치 긴 항해의 마지막 여정과도 같을 겁니다. 거친 파도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날 수도 있는 이 여정에서 낡은 지도와 막연한 믿음에만 의지할 수는 없겠죠. 스스로 나침반을 들고 항로를 점검하며 튼튼한 배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나요?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다단한 노년의 재산 문제를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노년 재무 관리 전략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박 씨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주식 차트 앞에서 망연자실했던 박 씨는 더 이상 과거의 비과학적인 믿음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의 시선은 이제 냉정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박 씨는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금융 전문가의 상담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주팔자가 더 정확하다고 믿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숫자로 증명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전문가는 박 씨의 현재 자산 상황과 미래 예상 지출을 꼼꼼히 살피며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위험 요소를 명확히 짚어주었습니다. 막연하게 불안해하던 마음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정리되면서 박 씨는 비로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그에게 재무계획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노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박 씨는 또한 오랜만에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터놓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는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죠.
텅 비었던 통장 잔고만큼이나 싸늘했던 가족 관계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박 씨는 노인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재무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자산관리, 연금 활용법, 그리고 혹시 모를 투자 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들을 습득하면서 그는 점차 자신의 재무 계획을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손수 작성한 간소한 재무 계획표를 보며 박 씨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어도 남은 여생을 불안감 없이 지낼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된 것이죠. 사주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도구는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의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노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사주에 맹목적으로 의존했던 과거의 자신을 후회하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좌절했던 박 씨는 이제 확고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운명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진 것이죠. 실제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통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과정 속에서 박 씨는 잃었던 희망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작은 불씨 같았던 희망은 이제 그의 삶을 다시 밝히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었죠. 운명은 결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삶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의 노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라는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주체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준비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노년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박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재산 문제를 넘어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사주와 같은 전통적인 믿음들이 존재하며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하지만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주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려는 우리의 결단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노년의 삶, 그 질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주팔자나 운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보다는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으로 빛나는 미래를 설계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